자, 돌아와서 항암제 설명 시작하고요.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로 두 개로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히 와도 될까요? 지문 내용 그래도 나름 다 써놨어요.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관계와 과정을 읽는 건데요. 이 지문은 그냥 대놓고 과정을 말합니다. 다만 과정을 구분할 수 있냐 없냐로 속도가 달라져요. 일단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두 가지로 항암제 종류가 갈라졌습니다. 이 두 개, 정보가 분류됐다는 거는 너무나 명백해요. 두 개의 차이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어려웠어요. 세포독성 항암제는 말 그대로 암세포를 포함한 세포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아닌 세포도 훼손될 위기가 있다는 게 이거의 단점이었고요. 표적 항암제는 얘기가 좀 달랐네요. 딱 이름 그대로 암세포를 표적 삼아서 그 암세포만 제거하는 항암제란가 봅니다. 하면서 1문단이 끝나게 돼요. 일단 9번 문제 선지 2번 볼까요? 기억은 디귿과 달리 세포 증식을 방해한다는데 일단 기억은 세포 증식을 방해하는 건 맞나요? 맞죠? 대놓고 1문단에 써 있었죠. 두 번째 줄에 세포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간다. 됐을까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는데 답이 아닌 이유는 디귿 때문입니다. 디귿도 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방해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말이 안 보였던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디귿까지 갔을 때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다시 돌아오자고요. 자, 표적 항암제 얘기할 텐데 표적 항암제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나와 있는데 저 얘기부터 시작해요. 자, 제가 지금 팔 빠지게 써놨거든요. 2문단 첫 줄입니다. 2문단 첫 줄 그대로 써놨어요. 이게 암세포 증식 과정이랍니다. 변형된 유전자가 있고요. 거기 써있지. 이게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고 이 단백질이 신호전달 과정을 왜곡하여 암세포를 증식시킨다 하면서 처음 증식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 하나 더 있나 봐요. 자, 2문단 두 번째 줄 끝부분이요. 2문단 두 번째 줄 끝부분.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종양 속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혈관 생성이 필수적이다. 이러고 끝나요. 분명히 종양도 과정이 있을 텐데, 자라는 과정이 있을 텐데 과정을 오픈 안 하고요. 새로운 혈관이 필요해요. 필수적이에요. 하면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이따 오픈하게 됩니다. 지금은 오픈을 안 한 거예요. 다만 자,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가 증식하고 종양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개입하냐에 따라 신호전달 억제제와 신생혈관 억제제로 나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 자체는 너무 간단하죠. 신호전달 억제제는 증식 과정에 작용하는 거야? 종양 과정에 작동하는 거야? 신생혈관 억제제는 종양 과정에 작동하는 거 괜찮을까요? 새로운 혈관이 필요한 게 바로 종양으로 자랄 때 필요한 겁니다 라고 했는데 새로운 혈관을 억제시켜줘요. 당연히 종양으로 자라는 걸 억제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신호전달 억제제 과정 중에 뭐 있었죠? 여기요. 신호전달 과정을 왜곡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그걸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가 있나 봅니다. 즉 각각 작동하는 항암제가 여기 과정 그리고 얘는 여기 과정이었던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거의 끝났어요. 여기서 과정을 더 디테일하게 묻기 위해 이 단계 어디에 작동한지 이제 말하게 됩니다. 자, 3문단이 그거예요. 자, 힘들어. 3문단 첫 줄 읽어볼까요? 자기가 그 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3문단 첫 줄 이렇게 써 있어요. 신호전달 억제제는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과정 중 여기요. 특정 단계의 진행을 방해한다. 자, 이제 이걸 읽으라는 거야. 이 신호전달 증식 과정에서 어느 특정 단계를 방해하면서 작동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읽으러 가면 되는데 자, 어디로 오시냐. 지금 3문단의 6번째 줄을 한번 와볼래요? 3문단의 6번째 줄. 서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줄이요. 자, 돌연변이 유전자가 계속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BCR-AB의 단백질. 이거 뭐죠? 아까 했던 얘기죠. 돌연변 유전자, 변형된 유전자죠. 어쩌고저쩌고 BCR-AB의 단백질, 비정상적인 단백질. 아까 했던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만들어낸다. 이 효소는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경로 활성화. 아까 신호전달 과정 왜곡이라 되어 있었는데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신호를 활성화시킨다? 그게 정상적인 신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신호전달 과정 왜곡이 요거였던 겁니다. 앞에 말했던 과정을 특정 골수병에 대입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억제제가 어디에 작동하는데요? 빨리 보러 가면 돼요. 했던 얘기 지금 또 했던 거야. 자, 보시면 다음 문장에서 오픈해 주죠.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됐죠? 보이시죠? 너무 대놓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3문단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보면 귀여운 문장이에요. 사이는 했던 말 또 한 거에 불과하고요. 자, 어디에 작동한대요? BCR, ABL 단백질에 달라붙어 그것의 작용을 방해하는 이마티닌이 개발되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 작동하는 게 바로 신호전달 억제제였네요. 비정상적인 단백질에 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에 붙는다는 거는 유전자 자체에 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단백질 발현을 막는 억제제인가요? 저 신호전달 억제제가? 아니에요. 단백질은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억제제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친구가 만드는 잘못된 신호, 즉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신호 활성화를 억제하는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미 처음부터 알려준 거였어요. 신호전달 억제제. 처음부터 저기 단계일 수밖에 없었다. 자, 문제는 이 두 번째예요. 정보를 일부러 지금 오픈을 안 했어요. 과정을 치사하게. 자, 읽으러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힘이 남은 분들은요. 힘을 써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쯤 오면 앞부분을 좀 버벅거리지 왔으면 솔직히 자신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면 잘 안 들어와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4문단 오겠습니다. 신생혈관 억제제는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한 것을 방해한다. 좀만 더 읽어볼게요. 암세포가 증식하여 종양이 되고 그 종양이 자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이 종양이 되려면 산소 영양분이 일단 계속 들어와야 되나 봐요. 계속 종양이 계속 자라려면 종양과 인접한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되고 정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 들어와야 된다. 자, 이 얘기예요. 아까 했던 얘기. 새로운 혈관이 필요하다. 즉 이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이 종양 속으로 혈관이 들어와야 때문에 새로운 혈관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혈관 내피 성장인자를 분비.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 내피 세포를 증식. 새로운 혈관 형성. 됐을까요? 이렇게 써도 될까요? 새로운 혈관 형성되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오픈해 줬습니다. 새로운 혈관은 종양으로 들어가면 이제 종양으로 지금 자랄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이 새로운 혈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금 봤지만 혈관 내피 세포 증식이요. 근데 이 증식은 어떻게 일어나냐? 혈관 내피 성장인자. 아유, 야. 여러분들 나도 영어 BEGF 이거 쓰고 싶거든? 그러면 안 돼요. 치사하게. 일단 그냥 억지로 써놓을게. 자, 혈관 내피 성장인자가 분비되면 혈관 내피 세포가 증식하고요. 이 혈관 세포가 증식하면 새로운 혈관이 종양으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즉 종양으로 자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죠. 과정이 이렇게 뒤에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자, 힘들어. 9번에 선지 2번 어때요? 기억은 디귿과 달리 세포 증식을 방해한다. 이게 왜 틀렸을까요? 디귿이 이 친구였고요. 얘가 니은이었고 얘가 기억이었죠. 얘도 세포 증식 방해하지만 디귿도 방해합니다. 보세요. 왜냐? 아이고 이걸 안 보고 왔네.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 글의 마지막 문단 보시면 어디에 작동한대요? 신생혈관 억제제는 어느 단계에 작동해요? 혈관 두 번째 줄인데요. 마지막 문단 배바 시주밥 혈관 내피 성장인자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결합. 여기에 작동합니다. 여기에 작동해요. 혈관 내피 성장인자에 작동해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의 혈관 내피 세포 증식 자체부터가 커트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아까는
단백질은 있어요. 근데 단백질이 달라붙어서 그 다음 과정이 커트였다면 이번에는 혈관 대피 성장 인자 BGF가 뭔가 거기에 붙어서 다음 단계를 커트합니다. 근데 커트한 거 보니까 혈관 내피 세포 증식을 커트. 얘도 세포 증식을 방해한 친구였네요.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기억과 디귿 모두 세포 증식을 방해했었어요. 됐네요. 참, 이게 마지막 문제, 두 번째 문제의 힌트긴 한데 베바시주맙이라는 신생혈관 억제제고요. 신호전달 억제제는 이마티닙이었어요. 이것도 나름 정보가 지금 분류된 거잖아. 분화된 거잖아요. 아까 언급했죠. 정보가 분류됐으면 둘의 차이를 묻는다고. 둘의 차이도 지금 오픈되어 있는데요. 정말 미세하게 넣어놔서 여러분들이 응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맨 마지막 문장이요. 이 글의 맨 마지막 문장. 베바시주맙은 대장암의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다른 종류 암에도 효과가 있어요. 모든 정보는 무조건 기준, 서술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이 말은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준이 있었어요. 어디였죠? 3문단 두 번째 줄이요. 3문단 두 번째 문장, 즉 두 번째 줄 볼게요. 행을 방해한다. 신호 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요. 신호 전달 억제제는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자, 서술 기준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이세요? 약간 이 평가원 지문은요, 매번 말하지만 거의 광기에 가까워요. 절대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무언가 정보를 주려면 항상 짝을 맞춰서 줍니다. 얘만 주는 거 없습니다. 만약 하나만 줬다면 나머지는 추론하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이게 두 번째 문제 날먹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2번 문제, 10번 문제죠. 두 번째 문제를 푸는 루트가 공식적으로 두 개예요. 하나는 과정을 분류해서 이해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말한 이 서술 기준, 이 억지로 쑤셔놓은 정보 요걸로 컷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날먹부터 말씀드릴게요. 10번의 답이 2번인 이유부터 2번인데 왜 2번인가요? 원래 의도는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공식적으로 두 개 맞아요. BCR ABL 단백질 넣으니까 큰 종양 잘한다. 여러분들 이 BCR ABL 단백질을 넣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계속 잘하는가라고 하면 알 수 없다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 BCR ABL 단백질은 어떤 병에 있는 거야?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있는 변형된 유전자가 생성한 비정상수 단백질입니다. 근데 아까 보고 왔죠? 직전에 보고 왔죠? 신호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마타님은 하나의 암에만 효과가 있어요. 즉 BCR ABL 단백질이 저 보기의 시험관 속에 있는 암세포의, 즉 저 시험관 속의 암세포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BCR ABL 단백질을 넣으면 잘 될 거예요, 뭐 계속 잘할 거예요라고 할 만한 근거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각 암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모든 신호전달 경로는. 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딸칵 2번 답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정석 루트는 이게 아니고 이 지문에서 계속 설명했던 두 가지 과정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별거 아닙니다. 종양으로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혈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혈관과 산소와 물이 산소와 뭐 영양분인가 계속 공부하면 되죠. 근데 이 AB의 BCR 단백질은 뭐였죠? 비정상적 단백질로 우리가 아까 판정하고 왔죠. 이거 아무리 때려박았자 종양으로 자라요? 아니에요. 얘는 증식을 위해 필요한 친구지 종양을 위해 필요한 친구가 아닙니다. 즉 과정 단계가 처음부터 달랐어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2번 답이 나온 이유. BCR ABL은 비정상수 단백질이기 때문에 증식 과정에 작용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종양으로 자랄 수 있는 근거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 나와요. 딸깍도 가능하고 정석도 가능하다. 참 9번 문제를 안 풀었구나. 여러분들 디귿은 어디에 작동하죠? 혈관 내피 성장 인자. 이건 그냥 대놓고 물어본 거야. 이 과정 각각 어디에 달라붙나요? 니은은 단백질에, 디귿은 혈관 내피 성장 인자에. 자, 9번의 답 5번. 디귿은 니은과 달리 성장 인자에 작용해요. 오케이. 니은은 단백질에 작용하거든요. 특정 단계를 찾았어야 됐습니다. 과정 분류 특화 문제였어요. 끝났구나. 자, 독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보기 처리하도록 합시다. 바로 들어가죠.
또 미리 뒤를 보고 오시게요. 아, 그러면 그 자네는 경험할 일은 없겠지만 그 군대라는 아니 무료지 아닌지 돈도 벌 수 있는 예,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거든요. 셋, 넷, 잘 다녀오고 잘 부탁한다. 아, 월급 동결됐대요. 예스. 그래, 너무 많이 올랐어. 이다내 세금도 말이야. 어이? 나는 39,000원 받으면서 말이야. 어이? 160만 원. 병장 160만 원 일당 동결. 너무 많이 올라. 아이, 내 세금인데. 아이. 물론 그 돈 준다고 해도 다시 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뭔 얘기하려고 했냐면 뒤를 다들 지금 뒤적거리고 계시길래 행군이라는 걸 하거든요. 한 80km쯤 걸으면 사람 돌아버립니다. 아니, 못해요. 이게 분명히 아침에 출발했는데 깜깜한 밤 새벽으로 넘어가는데도 계속 걷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막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 순간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난 그 순간이 기억나요. 아니 이거 얼마 남은 거지? 아니 이 산을 왜 다시 올라가는 거지? 아니 왜 오르막이 왜 또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몸이 계속 버티지 못하는데 잠깐 뇌를 내려놓고 뇌의 작용을 내려놓고 오직 감각 두 개만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에 힘을 주는 감각하고 시각적으로 앞 사람의 발이 놓여졌다가 떼어졌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다리로 하하 이렇게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가지더라고요. 자, 무슨 소리냐?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뭘 미리 봐. 다 하고 가자고. 근데 얘기한 김에 좀 더 얘기하자면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나는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진짜로 잘하는 뭐 대학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공부를 어떻게 했냐 니들은 그렇게 열심히 라고 물어보니 관성으로 했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다들 동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는 관성으로 공부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술자리에서 누가 나는 공부가 관성인 것 같아. 그냥 유지되는 힘으로 한 거지 뭐. 그냥 당연히 한 거야. 맨날 하니까 라고 하는데 다른 애들이 맞아 하면서 극렬히 공감하더라고요. 나 빼고요. 관성이었어 그게 하면서 야 대단하다 니들은 하면서. 네, 그만 또 방금 한 얘기랑 관련이 있죠.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거 왜 풀어야 돼요? 이거 공부를 왜 해야 돼요? 하는 순간 머리가 아파져요. 그냥 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거짓말 했겠어요 설마? 이거 공부하면 좋은 거야 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설마 엄빠가 우리를 속였겠냐고.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효율이 좋다는 거를. 자, 뭐 이렇게 얘기가 또 많을까? 요 얘기는 어떨까요? 지금 14쪽을 볼 거고요. 오늘 3세트 준비했는데 오늘 3세트 테마는 뭐냐? 뭐 목차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은 보기 적용 훈련입니다. 즉 보기에 나와 있는 말들로 작품을 해석하는 접근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자, 뭐 큰 이론은 없습니다. 보기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보기는 작품을 해석하는 기준이고요. 문학이라는 예술을 학문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교두보에 있습니다. 즉 이 친구를 거부하면 안 돼요. 너무 어렵게 말했나? 보기에 위배되면 그냥 틀린 말이야. 판정을 할 때 보기에만 의존해서 해야 돼요. 넘어서면 안 돼요. 자, 오늘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지문은 아주 의미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인가요? 자, 미리 말할게. 원래는 가져오면 안 돼, 이 문제는. 2007 학년도 9월 모의고사인데 워낙 옛날 거라서 지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 즉 옛날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푸는 것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같이 갖고 온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6문제짜리인데, 7문제짜리인데 보기가 4문제입니다. 보기 훈련하는데 이걸 빼먹으면 좀 아쉽죠. 두 번째, 제가 07학번입니다. 즉 제가 응시한, 제가 이게 2007학년도면 2006년에 시행한 모의고사인데 2006년이면 제가 고3 때네요. 제가 현역일 때 봤던 겁니다. 김봉수와 승부할 기회를 한번 드리죠. 물론 승리는 없고 무승부가 최고이긴 할 텐데 시간 제대로 될까요? 제가 푼 시간 드려도 될까요? 돼. 이거 6분 30초 안에 풀었어요, 저는. 보통 하나 1분 잡고 풀었거든. 여러분들, 풀면 무슨 말인지 알아. 나 때는, 이거 되게 아저씨 같네, 이렇게 말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있긴 했는데, 문제수가 더 많았어요, 저 때는. 그래서 빨리 풀었어요, 우리는 국어를. 지금이랑 좀 달라요. 자, 옛날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6분 30초라고 했죠? 재드릴게요. 자, 됩니다. 돼요. 해보세요. 자, 풀어보세요. 출발. 다만 출제하는 그 소름 끼치게도 출제 의도와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각 문제들이 그거 물어보려고 이렇게 낸 거예요 라고 느끼게 해 드릴게요. 본질은 똑같아요. 자, 살짝 재미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틀렸다고 이거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저 이 문제 틀렸어요. 이제 훈련해야겠어요. 아니야. 이거는 그냥 보라는 거야. 그냥 재미로 갖고 왔어요. 솔직히. 자, 같이 볼게요. 작품 해석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고 추천사, 만흥, 김지아세, 이 친구들은 만나기 오히려 학교 내신 시험에서 만났을 확률이 더 높았을 겁니다. 우리 오늘 작품 분석 이거는 안 할게요. 다음 작품에서 할 게 있어갖고. 그리고 3월 되면 작품 분석만 합니다. 문학은 그 특강 해야 돼. 그 수능 특강 수록 작품에 대해서 그 작품 자체가 나와요. 그 중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신하듯이 그 작품 분석해야 되는데 수능적 접근 방법을 좀 도입해서 내신보다는 수능 문제에 대응하게끔 작품들을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기 내신처럼 이 작품 이거의 뜻은 뭐고 이렇게 안 해요. 3월에 봅시다 그거는.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답은 1번입니다.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수미상관이지. 첫 번째 문제는 소름 끼치게 똑같죠? 표현 형식이요. 표현 방식이요. 그거는 2026년이나 제가 봤던 2006년이나 20년 차이지만 첫 번째 문제가 표현 방식인 거는 국룰입니다. 똑같다 볼 수 있겠어요. 굳이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해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보기 특화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겁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 참 특이하죠. 짜잔, 이건 뭘까요? 오히려 독서에서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의 입장이 다른 입장에게 얘기하기 위해 따져야 될 조건들이에요. 자, 익숙한 그림이라면 아마 독서에서 봤을 겁니다. 자, A가 B한테 할 말로 적절한 거. 그럼 뭘 따져야 되냐? 첫 번째, A가 할 수 있는 말인가? 두 번째, B가 한 말인가? 여기까지. 원래는 3번도 있었어요. B판이 맞는가 봐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B판이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말 정도만 했습니다. 근데 보기를 보니까 맞서야 한다. 쉬운 건 아닌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맞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커트가 되는데, 자, 1번 커트되는 건 뭘까요? 1, 2번 커트되는 이유.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하는데 B, 즉 이 B가 B가 반대로 썼구나. 아무도 말 안 해줬니? A는 추천사의 화자죠. 그네 향단아 밀어라. 저기로 가고 싶어. 근데 갈 수가 없구만. 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생각한 적 있어요? 아니요. 저 이상 세계로 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죽음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선지 2번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요. 못 가는 것에 대한 이제 좌절감, 체념 같은 게 느껴질 뿐이지 무서워는 없습니다. 즉 A 화자의 심리를 그냥 물어보는 거에 불과해요. 심리 파악 문제를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소름 끼치게도 본질이 같아요. 화자의 정서를 물어본 겁니다. A 화자의 정서는 저런 정서는 없었습니다. 자, 선지 3번은 왜 안 될까요? 꿈을 가지세요 라고 하기에는 이미 꿈이 존재합니다. 더 나은 세상, 즉 그네를 타고 저 너머로 가고 싶은 이상세계로 가고 싶은 꿈을 이미 보유 중입니다. 꿈을 이미 보유 중인 존재한테 꿈을 가지세요라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어긋나게 됩니다. 3번도 답이 아닌 거예요. 자, 답은 5번 고른 사람 없죠? 4번 골라줬어야 됐습니다. 어때요? 옛날 문제인데 새로운 맛이죠. 본질은 논리와 정서를 같이 묻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도 그 당시 때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내셨어요. 그때도. 13번은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이건 창의성 문제인데, 자, 이건 진짜 풀어도 됩니다. 이건 틀려도 됩니다. 이거 개그 문제예요. 지금 봤을 땐. 그 당시 땐 참신했어요. 뭐 묻는 거냐? 창의성 문제입니다.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 보기 보니까 윤선도가 있어요. 다의 띠집,
자, 윤선도가 이 집은 나로 하여금 신선이 되어 날아가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윤리를, 저 유교적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대요. 신선되듯이 날아가게 하는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자, 이게 뭘까요? 라고 하는 건데 내신 분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지금 20년 이상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귀엽네요. 예, 근혜입니다. 자, 1번 답해 주시면 되죠.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네가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이 돌아오라. 여기까지.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맛이군요. 표현 방식과 그거로 인한 효과 묻는 문제. 자,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일까요를 얘기하자고. 이거는 뭐 옛날 유형이랑 옛날 유형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반어 있나요? 있습니다. 이 겸양의 표현도 전형적인 반어 중에 하나예요. 디귿 볼까요? 나 많은 해석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 디귿은 볼까요? 어리고 혀함의 뜻에는 내분인가 하노라. 자, 띠집을 지었대요. 띠가 풀의 옛말, 즉 초가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지었는데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이 비웃는데요. 쟤 왜 저기다가 저런 집을 지었대?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고, 어리다, 어리석다. 어리석고 혐, 시골 촌뜨기라는 뜻입니다. 시골 촌뜨기인 내 뜻에는 이게 내 분수인간으로라. 이게 내 분수에 맞지 뭐.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어리석고 이게 촌뜨기인데 이게 맞지도 않대는. 자, 이건 아무리 봐도 겸양의 표현입니다. 윤선도는 왕의 스승까지 지낸 사람인데 자기가 멍청하다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을 놀리는 거죠. 기만하는 거죠. 여러분들 14번의 답이 3번인 이유. 반어는 맞습니다. 하지만 자조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조는 스스로 비운다는 뜻이거든요. 조가 조롱할 때 조입니다. 자는 스스로고요. 자, 겸양의 표현을 자조라고 하는 거는 선을 넘었습니다. 자, 겸양적인 표현인 걸 인지하시고 반어는 성립. 하지만 자조는 정말로 비웃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냥 겸손 떤 거에 불과합니다. 자조 성립하지 않아요. 답 3번 해주셨어야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봐주시면 되겠죠. 15번 보기 문제. 이게 뭘까요? 일단 추천사라는 시를 알고 계셨나요? 서정주의 추천사 아까 첫 번째 시. 원래 공부한 적이 있었나? 그래? 과제에 한 번 있지 않았니? 아닌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찌됐든 추천사는 전형적인 이상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이런 것들로 해석이 가능해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춘향의 그네를 타는 에피소드를 빌리기도 했지만 그 시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무언가 이상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보기 빼고요. 보기 신경 쓰지 말고 1, 2, 3, 4, 5 중에 뭐가 이 시의 해석으로 적정할까요? 모두 다 적당합니다. 15번의 선지 1, 2, 3, 4, 5번은요. 모두 다 추천사의 정식 해석본이에요. 논문에 이미 있는 다 수용된 해석이에요. 다 가능해요. 실패한 상처를 이제 위로받기 위해 노래 부른 거야. 이런 옛사랑에서 꺼내서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를 이렇게 표현했다. 괜찮아요. 뭐 선지 2번 미천한 신부에 대한 한탄. 괜찮아요. 이런 신분을 제약을 뛰어넘는 세계로 가고 싶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선지 3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여러분들 교과서에 써 있는 멘트입니다. 이 선지 3번이. 선지 4번 절대자의 귀의를 한다. 저 세계를 종교적 세계라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해석. 자, 근데 이게 답이 5번이라는데 왜 그러냐? 얘기가 길어졌네요. 보기에 의존하면 5번밖에 안 나옵니다. 보기는 뭐래요? 꿈을 꾸겠다는데, 자, 생시, 살아있을 때는 만나기 힘드니 꿈에라도 봐야겠다. 그러면 뭐겠어요? 저 노래는 의미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담긴 내용이구나라고 해석하는 걸로 한정된다는 거예요. 답이 5번인 이유입니다. 어떤 게 맞는 해석인지 고려한 적 없습니다. 보기 기준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5번 답 골라줬어야 됐어요. 다 맞는 해석이었어요. 참고로. 자, 16번은 이건 4번 안 할게. 뭘 밝아. 뭘 긍정 웃고 갈게 이런 건. 자, 17번이요. 역시 보기로 답이 제한됩니다. 보기 의존해야 돼요. 이 집이요. 이 금세동 일대의 해남시 고택에서 머리 떨어진 산속에 있었는데 이 금세동이 진짜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선도가 말한 그 집이 진짜 집이었던 거야. 그러면 시의 속에는
산수관 띠집을 짓는다는 게 그냥 자연 속에 묻혀 산다 뭐 은퇴했다 이런 얘기인가 라고 하는 건데 진짜 지은 거였어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보기에 따라서 선지 1번 같은 게 맞는 얘기입니다. 답이 아니에요. 선지 1번 같은 게 적절한 얘기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네. 자, 답은 시를 해석했어야 됐습니다. 3번 골라줬어야 됐어요. 왜요? 그 남은 여남은 일은 풀을 줄이 시리라고 했습니다. 즉 화자가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속세겠어? 자연이겠어? 속세적 가치라고 해석해야겠죠. 근데 산수를 즐기는 거는 이거는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정반대로 해석했네요. 3번 답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많은 해석을 해줘야 돼요. 몸풀기를 하나 풀었으니 이제 어려운 것들을 좀 풀어봐야겠죠. 보기에 의존하는 걸 벗어나는 순간 바로 오답으로 직행하는 문제들입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방금 거는 좀 재미로 풀었고 피곤하시죠? 맨날 똑같은 말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할 바 아니고요. 내 문제 빨리 풀어봅시다. 얼른 하고 가자. 나 배고파. 네 문제입니다. 6분 40초 어때요? 시간 재드릴게요. 18번부터 21번까지. 이건 작품 해석도 제가 하나 해드려야 됩니다. 자, 시작. 조금 더 드릴게요. 다 맞았어. 다 맞추신 분은 21번의 5번은 왜 맞는 말인지를 고민해 보세요. 다 푸신 분으로서 채점까지 다 하신 분은 21번 문제 선지 5번이 왜 이거는 적절하다고 판정할 수 있는가? 겸손함을 어디서 성립시켰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설명드려도 될까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작품이 좀 쉬워요. 소설이지만. 들어와서 근데 이 작품은 좀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작품에서 그런가요? 하면 아니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작품은 2개밖에 없어요. 하나, 시험 범위로 들어간 3학년 1학기 과목. 근데 문학을 따로 안 하신다면 안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들은 엄매하고 화작을 하니까 아마 만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계교재에 실려 있어서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작품.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게 아닙니다. 옛날 기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작품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방금 해준다면서요. 네, 작품 분석해드릴 거예요. 정확히는 작품을 해석하는 론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작품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해석을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야, 근데 가는 학교 다니면서 하지 않았냐? 교과서에 있는 건데 우물 가갖고 이거 까먹으신 분이나 혹은 출판사에 따라 실리지 않은 교과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화자는 우물가에 찾아갑니다. 님들아 잘 보이나 모르겠네. 거기는 안 보일 텐데. 아니면 본인 뒤를 돌아서 유리를 봐도 돼요. 이 유리에 저 비쳐있죠? 나 여기 있지? 이거 김봉수요? 이거 나지? 그럼 얘가 밥도 먹고 이도 닦고 이따 술도 먹어요? 그렇다 하기는 좀 이게 먹는 거지 저게 먹는 건 아니야. 근데 김봉수 맞아야 하면 맞다고 해야지. 자, 난데 나랑 좀 달라. 나는 맞아. 즉 거울, 유리, 물 같은 반사 비치는 되는 또 다른 나를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인들이 단글로 자의 나, 즉 내면 속의 나를 상징하는 요소로 자주 쓰입니다. 여기도 예외 없습니다. 우물로 갔어요. 물이에요. 화자가 비쳐 있어요. 됐어요. 이 화자 이 우물에 비친 얘 누구겠어요? 난데 나의 좀 다른 버적, 즉 내면의 화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내면의 화자 사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위치하는 걸 좀 보도록 합시다. 이연을 보니까 우물 속에 풍경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도의 풍경인지 모르겠지만 뭐 별 탈 없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사나이라는 우물 속에 비친 화자의 내면은 어디에 존재하냐? 다음 년에 있어요. 3년에 있어요.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때요?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연을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연이 오니까 우물 속에 자연이 있고요. 같은 연에 사나이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외운 사람도 있을걸요. 자화해, 내적 갈등 해소, 뭐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 자기가 마주한 성찰에서 찾은 자기 처음의 사나이겠죠. 그 사나이는요, 미워요. 그리고 가엾고요, 또 밉고요, 그리워요. 이런 식으로 애증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게 저 사나이예요. 자, 근데 마지막에 그리워진다는 말 이후에 우물 속의 풍경과 함께 사나이가 들어있는 걸로 보아서 아, 나에 대한 자아를 이제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게 됐다. 화자가 생각한 세계에 같이 들어오는 내적 자아가 됐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수능에서 필요한 작품을 해석해야 되지.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함부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만 해석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요거 문제를 틀리는, 즉 그러니까 보기가 있었던 19번 문제 와볼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해 봐달래요. 보기에만 의존하면 됩니다. 자, 조금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볼까? 날 것 그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보기에 없는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다 보기에 있는 얘기인데 혼자서 함부로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선지 4번입니다.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한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지 않나요? 저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배운 것 같아요. 자아 탐색, 자아 성찰, 자아 화해라고 배웠어요. 네, 그래요. 잘 배웠어요. 하지만 이 존재 탐구를 끝냈다는 얘기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존재 탐색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성공했다라고 하면 되지만 이 탐구를 끝냈다고 하기에는 보기에 너무 강력한 말들이 특히 마지막 문장들에 있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와 인식의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고 있다. 네, 이 우물 속의 화자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대요. 끝냈다라고 추출할 내용이 도저히 없습니다. 이 4번이 여러분들이 당연 이거 괜찮은 말 아닌가요? 인식했다면 높은 확률로 학교에서 내신 공부할 때 좀 외웠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높아요. 자, 보기에 의존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매칭해보면 알겠지만 다 배정되어 있어요. 4번만 혼자 보기랑 동떨어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어때? 좀 납득이 되시나? 이런 문제가. 자, 나 작품은 해석 안 하겠습니다. 그냥 태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화자는 여기 선제리라는 어떤 동네인가 봐요. 시골 마을이겠죠. 여기 있는 아낙네들 아줌마를 보면서 연민을 느끼고 있어요. 아이고, 밥도 못 먹고 이게 고생하시네. 딱 그 정도입니다. 제가 대충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습니다. 옛날 기출이 어쩔 수 없이 갖고 온 거지 뭐. 작가가 고은이에요. 범죄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고은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대에서 살아있는 시인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시인이었는데 하나의 사건으로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범죄자가 돼서 이제 아예 이 문단계에서 삭제됐습니다. 깔끔하게. 공교롭게 끄고 얘기하고 싶은데 처음에 아까 서정주의 추천사가 있었죠. 서정주의 제자가 고은이에요. 둘이 사제지간이었네. 서정주는 친일로 아주 유명합니다. 친일적인 행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세요. 물론 이제 광복되자마자 어느 친일파에 고백하면서 열심히 또 뭐 시를 써요. 반성의 시를. 근데 시는 잘 쓴다고 유명하죠. 고은이 그 제자고요. 고은은 성범죄자로 판정이 돼갖고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자가 제 대학원 스승님이시기도 하고요. 오해 없으시길 연주하지 마세요. 아, 우리 스승님은 그래도 멀쩡하세요. 내 주임 교수, 대학원 내 주임 교수는 고은 상을 받은 이제 고은 제자인데, 고은이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됐어. 넌 내 스승의 자격이 있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제 주임 교수는 그냥 술을 좋아하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고, 술을 좋아하는 걸 만약 범죄로 잡는다면 사형은 맞아요. 너무 좋아해요. 내가 주임 교수를 모시게 된 것도 이제 저번에 살짝 얘기하지 않았나? 술 때문에 그런 거니까. 돌아와서 자,
그래서 나작품은 그냥 하하 하고 넘어가고요. 다작품이요. 다작품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접근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이 작품 자체가 좀 가치가 있습니다. 수능 빼고 이때 수능이 한번 나왔거든. 참 2011에 수능이 한번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평가원의 교육청 모의고사에 자주 나와요.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았지만 정말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평가원이 살아가는, 교육청이 살아가는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내기가 너무 좋아요. 문제 내기가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문제십니다. 아마 연계에 실린다면 높은 확률로 연계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다만 정말로 연계에 실렸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쪼고 있어갖고 오히려 내기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작품은 좀 접근 방법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었다 지운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여기까지 벚꽃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들, 며칠 만에 활짝 피었다가 졌대요. 이 벚꽃은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에요. 벚꽃은 원래 확 폈다가 금방 확 져버립니다. 벚꽃놀이들 해보셨잖아요. 금방 져버려요, 비 한 번 오면. 자, 정상입니다, 이 벚꽃들은. 근데 거기 가다가 계속 읽을게요.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늑된 그 나무 발견했죠. 늑된 그 나무가 이 작품의 대상이고요.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얘는 꽃 한 송이도 펼치지 못했대요. 딴 애들은 다 피고 지고 있는데 얘는 피지조차도 못했대요. 늑된 나무, 뭔가 좀 성장이 늦나 봐요. 계속 읽을게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다음 장.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어진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암들이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무슨 말이냐? 얘가 왜 성장이 더딘지 나오네요. 뿌리가 흙에 닿아 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에 섞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늘에 있는 거 보니까 일조량도 높지 않습니다. 즉 나무가 자라기 힘든 환경에 있는 좀 느린 나무인가 봐요. 자, 화자는 이 나무를 바라보고 어떤 심리를 갖는가? 다음 줄 읽어볼게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철 이미 지난 줄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자, 이 멍울이 뭔지 알겠죠? 아직 피지 못한 꽃망울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걸 보고 화자는 무슨 심리를 느끼냐면 직접 나오는데요. 안쓰럽답니다. 자, 연민이죠. 동정 연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연민은 꽤 높은 확률로 공감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사실 연민이라는 말 자체에 공감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 연민은 대상을 불쌍히 여기다는 말인데 상대에게 공감하지 않고 연민을 불쌍히 여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공감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데 다음 년 볼게요. 늑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이게 또 힌트예요. 타올랐다가 아니야. 타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피지 못했지만 이 꽃불성화를 언젠간 얘는 타오를 거야. 즉 늦지만 이 꽃은 언젠가 피울 거야 라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도 이미 길이 끝날 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서 있었지요. 거기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짐작하자면 아무래도 이 아직 피지 못한 꽃망울, 근데 언젠가는 피기 때문에 한참 거기 있었다. 자기도 공감을 느꼈다. 동일시입니다. 미리 말하자면 동일시 된 거야. 나도 그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나도 저 나무 같다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하면 다음 줄에 있어요. 산에서 내려 2달거리나 제자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자, 스톱. 산에서 내려와서 2달이나 제자를 찾지 못했대요. 아, 이거 나무 설명인가요? 아니죠. 나무가 무슨 오늘 산 아래로 내려가 볼까? 말이 안 돼요. 이거 누구 얘기야? 화자밖에 없어요. 화자가 산에 있었나 봐요. 그리고 산에서 뭐 내려왔나 봐요. 이게 뭐 상징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진짜 산에서 내려오는 수도 있지만 뭐 자연이 찍다가 올 수도 있지만 떠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자리를 못 잡은 화자의 상태인데요. 헤매고 다녔던 난만한 봄길. 자, 화자가 지금 자리 잡지 못하고 떠도는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디에 늦가기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그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죠. 여러분들 이 늦가기 깨달음이 뭘 것 같아요? 꽃불성화예요. 아까 디귿 밑줄 쳐져 있던 거예요. 늦었지만 이 나무도 꽃을 피울 거야. 피울 것이므로 나도 한참 그 늦가기 깨달으려고 여기 서 있었어. 나도 비록 지금은 자리 잡지 못했지만 이 꽃이 언젠가 피듯이 나도 언젠가 필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늦가기 깨달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한나절 그 나무에서 서성거렸답니다.
나무와 완벽하게 동일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해 보자고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사귀 될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 지치고 말면, 자, 여기요. 아, 이걸 해석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피어오를 수 있을까요? 자, 볼게요. 불타는 소신공양. 소신공양은요, 자기 몸을 불태워서 하는 공양.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 보기는 힘든데 굳이 찾자면 티베트에 있는 승려들이 중국 정부에 대응하여 하는 시위 중에 자기 몸을 분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그나마 있겠어요. 자, 여기서는 소신공양의 뜻은 오픈 안 했으니까 불타는 정도만 가져갑시다. 소신공양은 불타는 거래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거 사이에 있는 가난한 소지. 소지는 별사탕을 줍니다. 자, 뭐든지 보니까 소원을 빌기 위해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저 해봤어요. 베트남 가서 해봤어요. 실제 돈을 원래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불법이잖아. 돈은 훼손하면 범죄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관광지인데 무슨 절이 있는데 아줌마가 이제 종이 돈을 팔아요. 근데 가짜 돈이야. 그러니까 요걸 태우면서 이거 소원을 빌래. 뭐 그런 거 믿진 않지만 한번 갔으니까 한번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종이 몇 개다 하네. 그래서 하나 달라고 했어. 한 개 했더니 엄청 쌌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20원인가? 그래서 하나 샀어요. 왜요? 돈이 없었어, 진짜로. 그래서 호로록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불길이 어땠을 것 같아? 활활활활 이랬을 것 같아? 호로록. 가난한 소지. 제가 그때 베트남에서 태웠던 그 400동짜리 그거였던 거였습니다. 400동이면 20원이야. 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에 있는 호로로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저 나무도 이 가난한 소지를 저 불타는 것 사이에서 피워 올릴 수 있을까요? 자, 저 나무가 피우는 작은, 그러니까 얘가 좀 이제 병약한 나무잖아. 얘가 피우는 자그마한 아까 꽃망울, 그거를 가난한 소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자. 21번의 선지 5번 보자. 21번의 선지 5번. 왜 겸손함이야 갑자기?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저 깨달음과 관련한 표현이에요. 미음은 즉 가난한 소지는 깨달음과 관련한 표현이다. 불타는 소신과 대비된다. 자, 불타는 소신과 대비된 거 맞아요. 이건 불타는 게 아니라 호로록 작은 불꽃이에요. 근데 화자의 겸손함 정말 뜬금없거든요. 자, 왜 겸손하느냐? 나무랑 동일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의 꽃이 그 늑된 나무죠. 꽃을 피우는 건데 다른 거에 비해 아주 작은 거지만 어쨌든 이뤄낸 거야. 근데 이 나무랑 화자랑 지금 일치했잖아요. 이 꽃을 피우는 거는 화자한테는 자리 잡음, 늑된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깨달음을 뭘로 지금 대응하는 거예요? 가난한 조그만한 불꽃으로 대응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얻는 깨달음, 뭐 자리 잡는 거 혹은 성공을 제가 뭐 저 나무처럼 저도 이렇게 다들 잘 나가는데 저는 뭐 저만의 조그만하게 뭔가 해내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자기의 성공 깨달음을 작은 불꽃에 빗댔으니까 자기를 낮춘 거죠. 겸손함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포인트였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답을 고를 때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4번이다 하고 고르면 성공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다만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답이 아닌 것도 좀 뜯어봐야겠죠. 수능 지문이니까요. 온 김에 그냥 4번 답인 거. 남만한 봄길은 화자가 산에 내려와서 자리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일탈에 대한 화자의 갈망. 이게 뭐야 이게. 됐고요. 18번 답부터 이제 불러드릴게요. 가볍게 봅시다. 18번의 답 4번입니다. 가는 그 사나이, 우물 속의 사나이, 가엾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에서는 선제리 아낙네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는 이 나무, 늑된 나무에 대해서 연민을 충분히 느끼고 있죠. 18번의 답 4번이 나오게 됩니다. 19번은 아까 했으니까 패스. 2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대구 정도는 볼 수 있죠. A에만 대구가 있고요. B는 대구가 따로 없습니다. 비슷한 어구 있잖아요. 지저된다. 남이 아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남았습니다.
소설도 당연히 보기에 의존해야 됩니다. 자, 보기가 2개 있는데요. 힌트를 안 줄래? 너무 잘해, 다들. 아무 힌트도 주지 않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4문제고요. 이 작품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시간 6분 40초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출발. 다 푸셨나요? 같이 볼게요. 요거는 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스토리는 좀 뻔해요. 아참, 창섭이가 아들이고 엄마 있고 아버지 나오죠. 이 작품의 제목이 돌다리인데 입장부터 분명히 합시다. 창섭이는 아버지를 보러 왔는데 용건이 뭐였죠?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자는 겁니다. 땅을 파는 이유는 병원을 이제 증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병원을 이제 더 크게 개원하기 위해서죠. 자, 아버지는 밥 먹고 생각해본다는데 밥 먹고 나서 얘기합니다. 싫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인데?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오픈해요. 자, 누가 옳은 건가요?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이 작품을 전달하는 걸까요? 대놓고 말하나요? 혹시 서술자가? 창섭이는 아주 나쁜 놈인데 말이야. 아버지가 역시 훌륭하시다. 막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둘의 대화를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작품의 주제는 명확해요. 글쓴이는, 이 작가는 아버지의 말을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아버지 같은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치, 의의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기? 둘의 표현이 달라요. 여러분들, 창섭이의 대사, 즉 이 땅을 팔아서 병원을 짓는다는 것에 대한 논리가 A 묶음으로 되어 있죠. A로 묶여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말해? 창섭이가 말해? 서술자가 말해? 서술자가 말하죠. 간결하고 요약해서 말하고 싶으면 그 인물의 대사를 큰 따옴표로 그대로 말하는 게 좋아? 아니면 서술자가 말하는 게 좋아? 다시, 간결하고 요약해서 전달하고 싶으면, 요약해서 전달하고 싶으면 대사를 큰 따옴표로 처리하는 게 좋아? 서술자가 말하는 게 좋아? 서술자가 말하는 게 좋죠. 당연하지. 그 사람의 대사, 인물의 대사를 그대로 옮겨온다는 거는 그 대사 메시지를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거야. 인물의 대사는 청각 정보로 처리되기 때문에 구체 정보예요. 두부사세요 안 까먹었죠? 자, 아버지의 대사는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 누가 말해요? 아버지가 큰 따옴표를 직접 말합니다. 즉 이 작가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아버지의 대사였던 거였어요. 요 문제가 요 문제가 24번 문제였습니다. 뒷부분 완료에 24번. 아니, 이걸 틀리기는 힘들어요. 안 어렵거든요. 다만 왜 이렇게 나와요 하면 방금 말한 그 효과를 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4번의 선지 2번입니다. 땅을 팔아낸 이유를 나열해요. 서술자가. 그래서 창섭의 개혁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일목요연하게 전달합니다. 즉 빠르고 간결하게 전달됩니다. 구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전달되는 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깔끔, 간단, 요약, 일목요연하게 전달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주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의 생각이 좀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좀 이제 더 이상 납득하기 힘들죠. 이 땅이 병원 짓는다는데 무슨 병원, 아니 그게 더 숭고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현대인으로 와보면 아버지가 옳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땅값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미안합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자, 22번은 설명 안 드릴게요. 5번입니다. 사건 순서는 여러분들이 찬찬히 보세요. 자, 23번, 25번 두 개 하고 갑시다. 보기 문제가 메인 메뉴잖아요. 참 23번은 근데 요즘에는 이 보기를 안 주고 기본으로 세팅이 됐어요. 볼게요. 참고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문학에서 세계라는 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당연히 중국, 미국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아와 대립하는 것이라고 설정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아가 아닌 것, 자아가 아닌 거를 모두 다 세계라고 처리하면 됩니다. 문학에서는 세계를 자아 외부의 것으로 정의해요. 근데 자아는 뭔데요? 간단해요. 이것도 나라고 인식하는 것을 자아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 김봉수라고 내가 인식할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난 자아라고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옷이
내가 딴 옷 안 입고 이 옷만 평생 입을 거야. 그러면 이걸 자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어때요? 이거 자아라고 생각할까요? 그럼요. 이건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자아인 거야. 그럼 얘는 세계인 거야. 그러면 자아와 세계의 값은 고정되어 있나요 하면 아니죠. 상대적인 거죠. 김봉수 기준에서는 자, 여러분들한테 김봉수는 어떤 존재냐? 전형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아가 아닌 존재예요. 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자아야. 즉 자아와 세계는 주체로 설정하는 자아에 따라 세계의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가 저 모양으로 써 있는 거예요. 자아로서의 창섭은,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약간 자아를 누구로 세팅했을 때라는 뜻이었던 거죠. 이 얘기 어디서 봤을까요? 첫 시간에 독서 지문 두 번째 지문에서 봤습니다. 신채호의 아와 비하여. 그게 이거야. 자, 답은 그냥 선지 2번입니다. 자, 아버지는 자아로서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한다. 여러분들이 이걸 낚시하는 포인트가 뭐겠어요? 보기를 세계의 값을 인지하지 못하면 뭘 세계에 유지해요? 아들한테 말하는 거죠. 라고 하는 건데 아들도 세계의 값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자아로 잡는다면 아들 창섭이도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2번 맞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답률 1위가 뜬금없지만 그 선지 5번입니다. 어머니 나오나요? 나와요. 어머니는 지금 내적 갈등이 있는가? 약간 자아가 자아와 싸우는 건 우리가 내적 갈등이라 배웠고요. 자아와 세계가 싸우는 걸 외적 갈등이라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내적 갈등하고 있나요? 아니요. 어머니는 자아와 지금 싸우는 모습이 안 나오고 대사 딱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대사 하나가 이거야. 서울로!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서울로 모셔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서울로! 아이고 제발 아이들하고 한 데서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콜이에요. 콜. 오케이 서울 고! 이러고 계신다고. 근데 저놈의 남편이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잘려있을 텐데 이 대사 이후에 엄마가 우울해하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원래 원문에는. 자, 역시 23번의 답 2번 됐죠? 넘어갈게요. 자, 25번. 이게 오늘 목표죠. 보기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보기의 마지막 문장. 근대 이후 도시사회에서는 이들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 됐어요. 이제 땅은 집은 도구적 대상과 교환의 대상이 된 거예요. 답 5번. 당시 상황이 자 땅을 장소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 아니죠. 이때는 그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도시사회고요. 창섭이의 가치관을 대변하다시피 그 장소의 대상이 아니라 교환의 대상으로 바뀐 거를 상징하는 게 창섭이의 가치관 대사에서 드러납니다. 5번 답인 거죠. 끝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장소의 대상이 아니라 교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창섭이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게 충돌하는 거지. 저 장소에로 전지되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일찍 끝내고 싶어서 서둘렀는데 별로 일찍 안 끝났군요. 자, 과제 열심히 하시고 모의고사 안 본 사람 가져갖고 풀어봐. 시간 재고. 자, 여기까지입니다.